그나저나 이 춘향전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복습들은 빡시게 하고 있냐? 가슴에 손을 얹고 복습하고 있냐? 이거 얼굴들이 나와야 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을 알지. 이거 복습 정말 중요해 얘들아. 미안해요. 살이 들었어. 선생님 요즘 고3들을 상담하는 기간이야. 심층 상담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이제 학년 넘어가고 목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생활 상담 같은 거 할 때 보통 길게 상담해. 지금 참고로 방금 요 앞에도 1시간 동안 상담하고 있었어. 한 명이랑 1시간씩. 상당히 오래 걸리죠. 참고로 1시간도 부족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주고 이것저것 해주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대학이라는 장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좀 뭐랄까 단순히 그냥 대학만 갈 거면 뭐 고생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 대학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치? 미국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군대라는 대학도 그건 장난이에요. 네. 아무튼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나름의 자신의 원대한 포부가 있다면 어떤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 단순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만족을 하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엉덩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엉덩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일부에 천재 같은 녀석들이 있어. 정말로 선생님보다 국어 문제 잘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학생들 중에 있어. 문제를 딱 풀면 예를 들어 뭐 문법 5문제가 있는데 막 3분 만에 풀어 제끼고요. 이건 참고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독서지문 딱 줬더니 막 5분 만에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어요. 난 선생님 아직도 지문 읽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어떤 기술이 있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과를 넣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걸리는 편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어쨌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부의 선택받은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몇 명,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 제외하면 대부분은 노력으로 하는 거야. 노력으로. 그럼 노력으로 할 때 바보처럼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복습입니다. 정말 복습이에요. 보통 뭐 수능 만점자 인터뷰, 그 다음에 수능 뭐 잘 봤다는 친구들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 열의 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열의 10명은 첫 번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케이? 두 번째, 열심히 여러 번 봤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거 뭐 했다는 얘기야? 복습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 자, 춘향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 선생님 설명해주면서 그렇구나 뭐 끄떡끄떡 했어. 이런 용어도 있구나. 적층이라는 단어가 난 등장했구나. 뭐 화소라는 단어를 배웠구나. 여기서 시가 중요하대 이런 말들 배웠단 말이야. 지금이야 기억나지? 잘 봐.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들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냥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당장 너희들 중3이었던 작년 요맘때 생각해봐. 중3으로 이제 올라오던 중2가 끝나고 중3이 됐던 여러분의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봐. 뭐 했는지 기억은 나? 안 나지? 잘 안 나지? 그럴 거야. 뭘 배웠는지 그 기억이 안 날걸? 복습을 안 하면 그런 일이 말고 자꾸 벌어지고 이제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오면 그게 갭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순한, 선생님이 자꾸 1학년 용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비하 발언해서 미안하지만 정말로 미안한, 정말 쉬운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요게 바탕이 돼야 여러분들 고2 문제가 풀리는 거고 심화되는 고3 문제가 풀리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용어들을 배우고 여기서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쌤 예전에 그런 비유 해드린 적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어 지금 오늘 희주가 새로 수업하러 들어왔잖아, 그치? 선생님이랑 전에 수업도 했었지만 자, 선생님이 희주를 한 번 봤어. 오케이? 2번 봤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희주를 다 알아? 이제? 희주의 취향, 희주의 개성, 희주의 특성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세히 안 들여다봤으니까. 그만큼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 그치? 사람과 사이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문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60번 문제 뭐 판소리계 소설, 서민소설, 비현실적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들을 자꾸 여러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째 보면 한 10번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질문이 생겨.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럼 판소리계가 아닌 소설도 있는 건가? 사설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걔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비현실적이고 초인간적이라고 했는데 나 이거 유충렬전에서 배운 적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전기성일까? 전기성은 과연 판소리계 소설은 등장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진짜 질문이 막 생기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통 질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없대요. 왜 없는 거냐면 덜 봐서 그래요. 덜 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꼰대 소리 좀 했는데 복습 좀 잘해줘.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마무시한 복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수업 들어오는 날이 예를 들어 오늘이잖아. 5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그냥 숙제만 부랴부랴 해서 끝내버리고 당연히 숙제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난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나중에 우리 현장 왔는데 깨끗하면 진짜로 슬리퍼 날라가요. 아무튼 복습이라는 걸 뭐 예를 들어 5시 수업이면 4시부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보는 거지. 수업 준비 딱 해놓고 화면 준비해놓고 한번 보면서 나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었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다시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풀었었는데 이 문제 질문하고 싶은데 생각해놓고 질문하시고요. 그런 친구가 성공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만드는 게 복습이에요. 부탁해. 복습이 별거야. 자, 160번부터 가봅시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판소리계 소설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웃긴 선택지야, 그치? 대표적이라고 하면 얘가 꼭 대표는 아니잖아. 판소리 중에 심청전은 그럼 대표 아님? 흥부전은 대표 아님?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보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단어지. 판소리계 소설. 자, 잘 구분해 주셔야 돼. 춘향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반증이다. 만약에 이 작품이 춘향가였다면 그건 소설이 아니라 뭐예요? 노래의 대본이에요. 대본.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판소리 사설이라고 부르지. 써드릴게요. 참고. 판소리 사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창하는 내용을 손으로 기록해 놓은 것 뿐이야. 기록해 놓은 거야. 판소리 사설인 춘향가, 혹은 정확하게 플레임으로는 열려 춘향 수절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소설 버전으로 바꾼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춘향전이다. 소설의 내용을 풀어서 노래로 만든 게 아니라 노래가 먼저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한 1년, 2년 뒤에 다 까먹고 이상한 선택지 고르면 큰일 나. 2번,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소설이다. 그쵸? 조선 후기 얘기 맞고요. 서민소설을 맞냐고요? 선생님 이몽룡인데요? 하지만 뭐 핵심은 우리한테 누가 봐도 춘향인데 뭐지? 춘향이는 서민 출신이면서 심지어 서민보다 더했지. 엄마가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참고로 부모님의 지적이 이어졌잖아.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야. 그치? 아버지가 양반이고 아버지가 평민이면 나도 평민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평민이면 나는 서자. 그치? 그 중간 존재가 되는 거는 거지. 그치? 철저한 계급 사회였으니까. 3번, 비현실적이고 초인간적인. 자, 그럼 여기서 3번 선택지 답인 거 뻔히 보이죠? 3번 선택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더라? 전기성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 또 튀어나오죠? 문제들마다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특정 개념이 문제마다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무슨 도술이 튀어나오고 막 영웅이 튀어나오고 그런 작품이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였죠. 4번, 양반층의 서민층의 언어가 어우러져 있다. 선생님 이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양반층에 밑에 써놔봐. 전아한 어휘들이 등장하고요. 그치? 금준, 미주는 전인혈이요 하면서 아예 한자로 시를 지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서민층에 비속어나 생활어휘도 등장해.
그치? 똥을 싸요 막 이러든지 바가지로 박을 그냥 내 깨불라 막 이런 식의 말도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박 터지네. 참고로 박 터진다는 얘기는 머리가 터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춘향전의 그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양반책이면 무조건 전하고 서면책이면 욕을 쓴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서민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이 어쨌든 양반들의 후원을 받았다라는 측면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고2 정도 넘어가면 얘기를 듣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멈춰놓으세요. 4번, 그러니까 4번 해결했고요. 5번, 사랑, 이별, 실연, 재회 구조로 되어 있다. 안 어렵지? 두 사람은 만나서 사랑했고 이모에게 떠나서 이별했고 그래서 춘향이는 실연당하고 있었지만 결국 다시 두 사람 만나게 되죠. 쉽죠? 자, 161번.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너무 안 나오는 문제. 그지? 기가 쪽쪽 빨린 문제죠. 뭐 나왔어요? 편집자적 논평.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그지? 편집자적 논평이 뭐라고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뭐 주인공이 화려한 무술 솜씨를 선보여주면 와, 이 안이 멋진가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장면들이었죠. 참고로 여기서 디귿 읽어볼까요? 어디 갔어? 당상의 모습을 보니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통분이 뭐예요? 통탄하고 분노한다는 얘기야. 아이고 저 새끼들 백성들은 굶어 죽고 가는데 지들은 파티를 벌이고 있네 하면서 답답해하는 장면이잖아. 그걸 보고 누가 열받지 않겠어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건 누가 말한 거거든? 서술자가 말한 거지. 그치? 디귿 쉽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161번 문제는 별표인 게 보통 춘향전 정도를 배웠고 고1 시험 문제다 라고 친다면 보통은 요거를 찾는 문제를 내기 마련이야. 여기다 밑줄 딱 쳐놓고요. 니네 밑줄 똑같이 쳐놓고 다음 중 위 밑줄 친 니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아는 작품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지.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편집자적 논평을 다 뽑아내야 돼. 오케이? 뽑아내야 돼. 뽑으려면 편집자적 논평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뽑겠지. 됐지? 뭔지는 우리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목이야. 자, 162번 넘어가 볼게요. 이 글에 삽입된 한시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금준의 미주는 천인혈이고 옥반 가요는 만성고고 총루 촌농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민루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 노래성을 배고 높은 곳에 원성 백성들의 한탄소리도 높네. 그럼 왼쪽은 탐과 노래가 사치하는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백성들의 너무 쉽게 나오지 않니? 하지만 162번은 또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요 시 시험에 나온다. 오케이?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국어 교과서 내신 범위에 춘향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시는 일단은 외우고 들어가자. 그럼 되게 편안해진다. 어디였지? 예전에 동덕요고였나? 동덕요고는 심지어 요거 한글 해석 쓰기 문제 나왔어요. 해석을 그냥 통째로 쓰라고 서술형으로 줘버렸어. 오케이? 서울고, 서초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양재건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치? 선생님 목이 좀 가고 있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가 나네. 미안해. 잠깐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잠깐만. 내가 가습기를 하나 세팅해놔야겠다. 목이 자꾸 가네. 자, 오케이. 162번.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말하는 장면이었고 이 한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주의 깊게 살펴놓길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맨날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중요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생각해봐 얘들아. 춘향전은 선생님이 고딩 때도 그리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고딩 때도 교과서에서 배웠을걸? 그치? 문제가 농축되고 함축되고 압축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감이 잡히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야. 자, 163번의 문제의 의도는 뭐니? 언어,
유희를 찾아내시오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따로 써놓으세요. 춘향전도 그렇고 봉사탈춤도 그렇고 우리 고전문학 작품의 이 전통과 관련된 작품들의 경우에 언어유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유희를 찾는 문제는 보통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야. 기억해놔. 첫 번째는 언어유희 그 자체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언어유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오케이? 이 문제가 하나로 나오는 패턴이고 두 번째는 언어유희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에 따르자면 뭐 갈비 얘기 장면에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던지 기억나?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말씀드렸었지? 운봉의 갈비는 사람의 갈비뼈고 나도 그 갈비를 다오라고 했을 때 그 갈비는 사람이 뜯어먹는 소나 돼지 따위의 갈비를 말하는 거였잖아. 서로 다른 대상인데 갈비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었지. 그죠? 그래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 어순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그 다음에 또 뭐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 발음의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의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등 언어유희도 종류가 되게 많은 편이야.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됐지? 자, 참고로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2번 문제. 참고로 1번 문제가 이지 버전이라면 왜냐면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2번 문제는 크레이지 버전이에요. 크레이지 난이도입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가볼게. 이게 왜 언어유희, 일단 첫 번째, 이게 언어유희가 맞기는 한지, 그럼 두 번째, 이걸 왜 언어유희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1번, 봐봐. 어우,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문이 들어온다고 말했고, 바람을 닫으라고 했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문장은 뭐지? 아이고, 추워라. 바람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예요? 써야 될 단어들을 서로 다른 위치에 써놨죠. 그죠? 그럼 이거는 도치에 의한 어순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다라고 부르는 거야. 참고로 이 장면이 우리 지문에서 봤었던 그 장면이기도 했죠. 우리 그 변사또가 아메와사가 출두했을 때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줄 놓은 거죠. 2번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는 하나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야 될 단어는 서방이라는 말과 남방이라는 말. 잘 생각해봐. 원래 이 서방할 때 서방은 무슨 뜻이야? 남편에 해당하는 서방이야. 근데 이 서의 서자를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서쪽이라는 의미로 바꾼 다음에 서쪽에 대응하는 남쪽의 방, 그래서 남방이라고 바꿔놓은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서라는 글자가 A라는 뜻도 있고 B라는 뜻도 있는데 A의 뜻으로 말한 걸 B라고 바꿔서 말한 거잖아.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서로 다른 의미. 이거 뭘 활용한 거죠? 동음. 노란색으로 똑같이 쓰자고. 이것도. 그래서 왜 이렇게 틀려야 되니?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 됐죠?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A가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아까 갈비 얘기했었잖아. 답은 2번인 거야, 이거. 그치? 이미 정해져 있는 바야. 자, 나머지도 한번 다 살펴볼게. 3번. 어이구, 정말 그만 정신없다 보니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와 버렸네. 봐봐.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왔대요. 지금 바뀐 거 보이지? 원래 문장은 뭐여야 돼? 제대로 되려면 아이고, 정신없다 보니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왔어. 이가 빠지면 말이 헛나오잖아. 그치? 발음은 세잖아요. 뭐요? 어순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로구나. 판단하시고 4번 갑니다. 방안이 넓든지 맑든지 양주 들이누워 기지개 켜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라고 말했어요. 이건 뭔 문장인가 했을 거야. 참고로 여기서 양주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고전문학 어휘력이에요. 양주는 집안에 가장 큰 기둥 두 주인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 부부. 양주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집안, 그 집의 주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 거겠지. 그럼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집이 겁내 조그매가지고 얘네들이 들어놓으면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일단 4번은 그냥 해학성이 있는 문장이지 집이 어찌나 좁던지
두 부부가 눕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팔과 다리가 밖으로 숑숑 튀어나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정말 작은 집임을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집이 작아도. 마지막 5번. 신것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애를 낳으면 그놈의 자식은 시큰둥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것을 먹으면 애도 시큰둥. 자, 뭘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기서 시다라고 하는 단어와 시큰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유사해? 발음에 유사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동음이어는 아니야, 그쵸? 둘 다 신거나 다 똑같은 뜻이잖아. 동음이어가 아니고 이거는 발음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사한 발음을 반복하면서 오케이 언어 유희를 만드는 건데, 참고로 이 녀석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매미는 맵다고 맴맴거리고 이런 식의 말들. 매미가 맵다고 한다잖아. 말이 안 되지, 그지? 근데 매라고 하는 글자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163번 언어 유희 문제 쌤이 시간 들여서 길게 풀었습니다.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문제의 패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자, 164번 가볼게요.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B가 뭐였더라? 공방 불러 퍼진 단속, 평방 불러 영마 단속 하는 장면이었죠. 자, 1번부터 가보자.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더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 1번 그냥 답이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죠? 그럼 이건 1번의 답이니까 답이 쉽게 나왔으니까 그냥 나머지 넘어가면 돼? 절대 아니죠. 맞는 말들을 잘 보세요. 2번 열거와 대꾸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중요하지. 장면의 극대화. 한번 정리하고 하자. 장면의 극대화. 참고로 이걸 다른 말로 부분의 극대화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판소리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요소예요. 현장성이죠. 판소리를 하는 사람도 어쨌든 돈을 벌어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그 공연을 보고 돈도 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어. 그치?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지금 선생님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20대 젊은이들이야. 막 남녀 커플로 막 앉아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춘향전을 한다고 생각해봐.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얼마나 잘 쳤는가는 그냥 다들 시큰둥 하겠지. 시험을 잘 쳤나 보다 하면 나가네 또. 그러고 넘어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의 첫날 밤 얘기가 나오는 그 봐. 오, 얼굴 빨개지고 막. 와, 다음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손길에 그 남자는 소스라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 이렇게 될 거잖아. 눈이 반짝반짝 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고 오 이것들 봐라, 이 반응이 빡시게 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재미나게 늘리자 하면서 꽉 길게 풀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또 반응이 시큰둥하다 하면 훅 넘어가 버리고 줄여버리는 거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특정한 부분들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불러. 그럼 이게 장면의 극대화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원래 한 줄 두 줄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설명을 길게 내빼는 거야. 이건 원래 무슨 장면이었죠? 이몽룡이 암행 여사임을 눈치챈 누구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이게 누구였죠? 운봉이죠, 그치? 운봉이 이 암행어사가 출동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시켜서 상황 정리해놓고 문서 정리해놓고 현황 정리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 거잖아. 근데 정리를 시키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친다 길게 나와야 될 장면이었어? A를 불러선 B를 시키고 C를 불러선 D를 시키고 E를 불러선 F를 시키고 이걸 길게 이어 빼고 있잖아. 뭐예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리듬 넣어서 노래로 표현하기 좋은 그런 장면이라서 그런 거겠지. 됐지? 자, 장면의 극대화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죠? 자, 3번에서도 그래서 3번에서도 이런 말을 썼을 거야. 확장적 문체라는 말을 쓰지. 그러니까 실은 이것도 이런 연결되는 말이에요.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을 길게 이어 빼는 걸 말하는 거지. 되셨나요? 자, 우리 164번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까지 맞고요. 4번 사건에 대처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지시되어 있는 거 맞고, 5번 관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잠깐만 이렇게 해놓을까? 2번 장면의 극대화 밑줄, 3번 확장적 문체 밑줄, 5번 내용을 확장 밑줄, 그리고 선생님 방금 밑줄 치라고 한 건 전부 다
문제를 낼 때는 내는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야. 그거 기억해 놓자고. 같은 말이다. 자, 참고로 B장면은 사투리와 비속어는 등장하지 않았죠. B장면은 그 한자어를 열거해서 리듬감을 만든 장면은 맞지만 비속어가 나온 건 아니잖아. 너무 쉽지. 마지막 5번, 165번. 이 글에 삽입된 한시의 기능을 한 문장으로 써라. 자, 165번. 그래서 한시의 기능은 뭔데? 한시 자체가 중요한 거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이유도 알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이건 무슨 역할을 해? 오케이? 자, 역할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술은 백성들의 눈물 같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탐관오리를 비판했지. 여기까지 쉽게 잡히죠?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요런 얘기까지 넘어가야지. 단순히 이게 시가 딱 끝나고 그냥 끝나버렸냐? 니들 나빠 하면서 끝났어? 아니지. 뒤쪽에 이제 아메가서 출제해서 본때를 보여주게 되잖아. 그리고 이런 시를 양반을 까는 이야기를 양반 앞에서 떵떵거리며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예언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뒷일을 남지 새로운 사건의 전개 좋다. 오케이,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좋지. 이런 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거 빠지면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거고, 요거를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건이 이 뒤에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16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됐죠? 자, 166번부터 이어서 갑니다. 계속 가보자. 166번. 또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편수리 개설의 특징입니다. 1번 서술자의 작중 개입. 봐봐. 또 똑같은 말 반복되는데 다른 말로 나온 거 보이지? 서술자의 작중 개입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2번 근원설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이거 말고 우리 배웠지? 근원설화부터 시작해서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현대문학으로 바뀝니다. 3번 적층문학으로 다양한 이번이 존재한다. 이제 적층문학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문제는 쉽지? 적층문학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2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2번이 뭔데? 이가 다를 이자예요. 이질적이다. 오케이? 다른 판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뭐 A라는 책에서는 춘향이가 뭐 예를 들어 고초를 겪는 거를 표현한다면 B라는 작품에서는 춘향이가 고문을 당해서 파라나를 읽는 버전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4번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산문체를 취한다. 자, 판소리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 맞지? 그런데 이게 산문체야? 판소리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판소리 자체가 뭐랑 뭐의 결합이라고 썼어. 판소리 사설과 창의 연합이잖아. 조합이잖아. 창은 노래로 하는 부분이고 사설하는 장면은 이야기로 썰러 푸는 장면이라면 당연히 판소리계 소설도 사설로서 산문적 성격을, 창으로서 운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녀석이 혼자 한다고 보는 게 맞고, 선생님이 그래서 아예 작품을 설명할 때 운문과 산문의 혼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판소리 영향이면 오히려 운문과 산문의 복합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용어로 바꿔줄까요? 무슨 용어라고 뭐라고 하죠? 구전된다 라고 말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니까 입구자의 전날 전사. 167번 가보자. 기억 같은 표현이에요. 기억이 갈비 얘기죠? 미안.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드높는 듯. 뭐예요? 일단은 편집자도 논평인데 재미난 거 편집자도 논평 부분이긴 한데 이 장면은 그걸 무슨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표현법까지 잡으라는 문제였어. 지금 그 위험이 하도 훌륭하다 보니까 암에 와서 출두하는 장면을 보니까 강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천지가 뒤집혀버리는 것 같고 말도 안 되잖아. 하늘과 땅이 서로 반대로 뒤집힌다고? 아무리 마명거사가 100만 번 출동해봐라 그게 되나? 초목과 금수, 풀과 나무들과 금수, 짐승들조차 덜덜덜덜 떨고 있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무슨 법이야? 과장법이지. 그만큼 위험 있는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의도는 과장법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군요. 1번 차이점을 드러내는 건 뭐죠? 대조라고 하죠. 대조. 2번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는 건 뭐라고 합니까?
도치라고 하고요. 3번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축소하는 건 뭐라고 하죠?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점강법. 참고로 점강법과 유사한 표현 중에 유사하다고 말했어 선생님 지금 오히려 반대로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 뭐야? 점층법. 그렇지? 점층은 점점 커지는 방향이고 점강은 점점 좁아들고 작아지는 버전이야. 4번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것. 무슨 법? 과장법? 근데 이거 되게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 과장법 하면 크게 얘기하는 건 과장법일 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 방금 질문에서 뭐라고 했어? 작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오케이?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법이 맞냐? 맞죠? 작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과장법입니다. 그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거 있잖아. 모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과장했지. 원래보다 훨씬 적게 말했으니까. 오케이? 작게 말하는 건 과장법이 아니잖아.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앞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서 되풀이하는 것. 참고로 이거 무슨 법이죠? 이것도 무슨 법이야? 앞문장의 끝부분이 뒤에선 다시 주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한 다음에 동그라미로 끝나면 그 다음 문장은 동그라미 한 다음에 세모로 끝나고 또 그 다음 문장은 세모 다음 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지? 참고로 꼬리를 무는 이 표현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연쇄법이라고 하지요. 오케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연쇄법 기억해놓자. 원숭이 응등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지? 연쇄법입니다. 자, 168번 넘어가 보자고요. 거의 끝이 보입니다. 힘냅시다. 선생님이 한 방에 하는 바람에 좀 지쳤을 거지. 한 시간 반 됐네. 자, 니은과 같이 표현한 이대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더라. 자, 뭐예요? 언어 유희. 그렇지. 이번에는 근데 약간 재미나게 언어 유희 문제인데 언어 유희를 안 물어보고요. 유희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어 유희가 어떤 기능을 했는데 결국 언어 유희는 왜 쓴 거니?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내놨네요. 1번 암시, 2번 갈등고조, 3번 비장미. 비장미라는 게 뭔지 알고 있지? 비장악하고 이런 말 쓰죠. 참고로 원래 이 비장미는 골개미, 숨고미 이런 단어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 그건 잠깐 패스할게. 그리고 마지막 4번에 우스꽝스럽게. 이걸 뭐라고 하죠? 해학성이라고 하니까 정답 그냥 자연스럽게 4번 되죠? 마지막 5번 역동성을 더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28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넘치니? 169번 가보자. 이 글을 읽고 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 읽은 것이다 보자. 1번부터 가보자. 어사가 출두한 장단은 부분은 빠른 장단이 어울리겠어. 괜찮죠? 어사가 출두하는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막 달려가야죠. 막 급박한 노래와 함께. 2번 휘닥닥 의성어. 그렇지?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3번이 음성상징어는 생동감을 부여하죠. 3번 잔치에 참여한 벼슬아치들이 민첩하고 재치가 있었니? 없었죠. 없으니까 다 때려잡혔지. 그지? 참고로 운복만 도망갑니다. 그죠? 3번 정답. 4번 현재형의 어미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구현하고 있어. 자, 현재형 어미가 실제로 있는지 근거로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오케이. 지문 속에서 뭐뭐 하고 들어오며 넋을 잃고 분주하네.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맞죠? 현재형 어미 사용하는 거 맞고 긴박감을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생생한 현장감도 맞고요. 마지막 5번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뜩 들어 라고 하는 말은 옥에 갇힌 춘향이가 광명을 찾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쵸? 결국에는 춘향이는 구원받겠지. 구원되고요. 자, 169번 간단하게 풀었고요. 170번 사상과 관련된 거. 야, 어느새가 170문제 풀었다. 그치? 많이 풀었네요. 자, 사상적 배경과 거리가 먼 거. 1번 인간을 존중하자. 2번 연애는 자유롭게. 3번 탐관오리의 수탈을 징벌하는 거지. 4번 지조와 정들의 가치를 강조한다. 5번 유교적 효사상의 가치 강조. 자, 우리가 보는 지문에 없는 게 몇 번이야? 5번이죠. 참고로 이 작품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 즉 충과 효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아버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주인공, 또 임금님의 명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가 연애질 그만하고 너 가서 공부해. 네 하면서 가잖아. 임금님이 너 가서 암행어사 했더니 뭐래? 절대 안 말하죠. 심지어 춘향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요. 그쵸? 만약에 그러다가 자기 난구님이 그지가 돼서 돌아온 걸 보고 만약에 춘향이가 생각이 조금만 얕았다면 혀 깨물고 죽었지 않겠냐. 그때 말을 안 했으면 나에게 가망이 없잖아.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선생님이 이게 왜 되게 멋있고 중요한 장면인지도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죠. 참고로 이렇게 마지막에 춘향이의 정조를 시험하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만인에게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큰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번 문제 5번 선택지가 왜 답인지 설명해 보았어요. 작품 전체에는 효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부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으셨네요. 여기까지 해서 고전소설 파트 끝내시났습니다. 이제 판소리랑 민속극 한 작품 봉산탈춤 남았는데 이 봉산탈춤이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아우, 이 문제도 아도 많이 나와서 이제 약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이제 뒤에 다음 작품 넘어갈 텐데 좀 길게 씌워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목이 좀 아프고 가서 가습기도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각 몇 분인 거예요? 이거 26분? 26분? 그러면 36분? 40분에 나타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40분에 화면 앞으로 짠 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굳이 안 켜도 그냥 켜고 대기하고 있어. 자, 잠깐 쉬어갈게요. 이따 봅시다.